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탑3를 유지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R&D 집중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 기술, 생산성,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등을 정량화한 자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얼마나 혁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탑3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역량은 R&D 집중도 2위, 제조업 부가가치 3위, 첨단 기술 집중도 4위, 연구 집중도 5위입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발전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입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절대규모 자체도 세계 5위 수준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20만 명을 육성하는 등의 목표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달려온 성과의 빛을 보는지 IMF에서는 눈에 띄는 발표를 합니다. 2023년 4년 안으로 한국의 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인데요. GDP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한 국가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이 있었는가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라는 건 국가 간의 물가나 특정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절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수로 GDP를 나누면 1인당 GDP 수치가 나오게 되죠. 1인당 GDP는 각국 국민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대표하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또한 물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표를 소개해 드릴 건데 바로 PPP 수치입니다. PPP 수치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쉽게 말하자면 PPP 기준 1인당 GDP가 높으면 개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1달러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물가가 비싼 유럽과 싼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없애서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수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PPP에 대해서 IMF는 한국의 PPP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설 거란 전망을 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37,543달러로 194개국 중 32위입니다. 반면 일본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39,795달러로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31위입니다. 한국보다 2,253달러 많은 것이죠. 이에 대해 IMF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면서 4년 뒤에는 순위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3년 PPP 기준 1인당 GDP 전망치는 한국이 41,362달러, 일본이 41,253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되는 것은 IMF가 관련 통계를 보유한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80년 당시 한국은 5,084달러로 일본의 2769달러보다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꾸준하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으로 인해 40여 년 만에 4배 차이를 역전하게 되는 날이 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의 입지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가 높습니다. 신용평가를 발표하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일본은 A+로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 또한 한국을 AA2, 일본을 A1으로 보고, 피치는 한국을 AA-, 일본은 2단계 낮은 A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각국의 부채 상황과 발전, 성장을 고려해 국가 신용등급에 반영한 결과이죠. 평소에 국가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말로 GDP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국가 GDP나 1인당 GDP를 본다면 우리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지표를 따져본다면 우리나라가 결국엔 역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암울하고 아무 희망이 없던 이 자리에서 많은 이들의 노력과 인내,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가는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